지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은 끔찍하다며 527억 달러 규모의 법안 폐지를 선언했죠. 이 한마디에 삼성전자가 받기로 한 6조 9천억 원의 보조금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조금 없이도 관세로 압박하면 온다는 미국의 오만함 앞에서 5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 전체가 좌초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불과 4개월 만에 미국이 먼저 무릎을 꿇고 삼성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대체 텍사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휴즈입니다. 55살 텍사스주 상원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 반도체 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텍사스 평원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죠.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차가 부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부지 면만 약 200만 평방미터, 축구장 300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습니다. 곳곳에서 1200명이 넘는 건설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테일러시와 인근 오스틴 지역 주민들이었죠.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조립되고 최첨단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이곳에 4나노미터, 2나노미터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선다고요? 저는 헬멧을 쓰고 현장을 걸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철근 하나하나, 콘크리트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미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스쳤죠. 이 모든 게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삼성은 한국 기업입니다. 외국 기업에 6조 9천억 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여기 오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장을 둘러본 뒤 저는 동행한 상무부 동료와 차에 탔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어떻게 보냐고?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납세자 돈으로 삼성이 떡 벌리게 할 순 없지. 트럼프 대통령님 말씀이 맞아. 보조금 없이도 관세로 압박하면 결국 여기 공장 짓게 만들 수 있어.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중에 이미 반도체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어요. 보조금 주는 대신 높은 관세를 때리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으로 온다는 논리였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니까요. 차가 테일러시를 벗어날 때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양을 등진 거대한 공사장. 분명 대단한 광경이었지만 제 마음 한편엔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미국이 외국 기업에게 너무 많은 걸 퍼주는 거 아닐까? 그날 저녁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반도체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뒤 제가 본 그 공사장이 텅 비게 될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기가 오히려 삼성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될 줄은요. 챕터 2 폭탄 선언. 2025년 3월 4일 저녁, 저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이 있는 날이었죠. 의사당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반도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펜이 멈췄죠. 트럼프 대통령은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의 대규모 투자를 언급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반도체법은 끔찍한 것이라고. 우리가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는다고요.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며 반도체법과 남은 것 모두 없애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의사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민주당 측은 경악한 표정이었죠.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대통령이 움직였구나. 제가 보고서에 썼던 내용, 보조금 정책 재검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연설이 끝난 뒤 저는 곧바로 상무부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난리가 났더군요. 동료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회의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하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계약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건을 재협상하라는 거였죠. 이틀 뒤인 3월 6일, 러트닉 장관이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배석했어요. 화면 너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 관계자들의 긴장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은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보조금 없이도 당신들은 미국에 와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반도체에 300% 관세를 매기면 한국 수출이 무너지니까요. 화면 속 삼성 관계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SK하이닉스 측도 마찬가지였죠. 러트닉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 시장이고 여러분은 우리 시장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러니 보조금 규모를 대폭 줄이든지 아니면 지분을 내놓든지 선택하라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받기로 한 47억 4,500만 달러, 한화로 6조 9천억 원. SK하이닉스는 4억 5,800만 달러, 약 6,640억 원. 이 돈이 모두 재협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너무 많이 퍼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시 경제개발국장인 에밀리 박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투자 전면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370억 달러 투자 계획 전체가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걱정 마시라고. 그들은 결국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창밖을 보며 문득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들이 올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세게 밀어붙인 걸까요? 챕터 3 균열의 시작. 3월 중순 제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에밀리 박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에밀리는 한국계 미국인 2세로 42살의 경제학자였어요. 텍사스 주립대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연구하고 테일러시 경제개발국장으로 일하며 삼성 유치의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서류를 탁 올려놓았습니다. 92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삼성전자 텍사스 투자 철수 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저는 첫 장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한 거냐고요. 에밀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삼성이 이틀 전 내부 이사회에서 텍사스 프로젝트 전면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검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에밀리는 보고서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보조금 없이는 텍사스 투자의 경제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대요. 170억 달러를 쏟아붓는 공장을 짓는 게 맞는지 재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협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에밀리는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된 숫자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문위원님,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삼성이 떠나면 우리 테일러시는 물론이고 텍사스주 전체가 경제적 타격을 받습니다. 건설 일자리 17,000개, 제조업 일자리 4,500개가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어요. 삼성이 약속한 일자리는 총 22,000개, 건설 단계에서만 17,000명이 고용되고 공장이 가동되면 4,500명의 정규직이 생긴다는 계획이었죠. 거기에 간접 고용 효과까지 합치면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연쇄적으로 창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경제 효과 분석이었어요. 삼성의 텍사스 투자로 인한 직접 경제 효과는 45억 달러,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1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었죠. 테일러시의 연간 세수는 현재 3억 달러 수준인데 삼성이 오면 연 10억 달러로 뛴다는 추정치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어요. 과장이라고. 이런 숫자는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다고요. 삼성이 떠나도 TSMC가 있고 인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TSMC는 애리조나에 집중하고 있고 인텔은 오하이오를 선택했다고요. 텍사스에는 삼성밖에 없다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테일러시는 삼성을 위해 사회 기반 시설에 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도로를 넓히고 전력망을 증설하고 상하수도를 확충했죠.
그 돈은 누가 책임지냐고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에밀리는 서류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삼성이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고요. 그때까지 재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92페이지 보고서. 저는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일자리만 7,000개, 경제 효과 45억 달러, 세수 증가 7억 달러.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챕터 4, 거센 반발. 3월 20일. 제 컴퓨터 화면에 뜬 이메일 제목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백악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죠. 삼성전자 텍사스 투자 보조금 지급을 촉구합니다. 청원 시작 이틀 만에 5,000명이 서명했습니다. 대부분 테일러시와 인근 오스틴 지역 주민들이었어요. 저는 청원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원문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테일러시 주민들은 이미 삼성 공장 건설을 위해 준비했다고 써 있었어요. 자녀들을 반도체 관련 직업학교에 보냈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식당과 숙박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죠. 어떤 주민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믿고 인생을 걸었는데 이제 연방정부가 약속을 저버리려 한다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이건 더 큰 그림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납세자 전체를 생각해야 했죠. 외국 기업에 수조 원을 퍼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말이에요. 저는 청원창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텍사스주 존 코닌 상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코닌 의원은 푸른 양복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 테일러시 주민 대표단이 서 있었죠.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텍사스에서 삼성 공장이 철수하면 우리 지역 경제는 대공황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코닌 의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라고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삼성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비판하진 않았지만 반도체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텍사스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말했죠. 동료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어요. 지역 정치인들의 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공화당 핵심 지역인 텍사스에서 이런 반발이 나온다는 건 예상 밖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만의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이것이 바로 내 관세 정책의 승리라고. 보조금 없이도 기업들이 미국으로 온다는 증거라고 자랑했죠. 저는 그 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대통령이 옳았어요. 상무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주재했죠. 장관은 회의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TSMC가 움직였으니 이제 삼성도 결단을 내릴 거라고. 우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삼성 없어도 TSMC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텍사스주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의원이 보낸 서한이었어요. 저는 서한을 펼쳐 읽었습니다. 맥콜 의원은 반도체법의 기원이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라고 지적했어요. 바이든이 서명했지만 이 법안의 뿌리는 트럼프의 국가안보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서한은 계속됐습니다. 맥콜 의원은 대통령이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삼성 오스틴 공장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1996년부터 텍사스에서 180억 달러를 투자하며 미국 반도체 산업에 기여해 왔다고요. 이들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텍사스 경제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서한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압박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청원 의원들의 반발, TSMC의 움직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원칙은 원칙이니까요. 미국 납세자의 돈을 함부로 쓸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시 상공회의소 회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 도시는 끝이라고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챕터 5 예상 밖의 방역. 2025년 7월 29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블룸버그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상단에 속보 알림이 떴어요. 삼성전자 테슬라로부터 165억 달러 규모 반도체 수주 성공. 저는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기사를 클릭했죠.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개발을 위해 삼성의 선단 노드 공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2나노, 3나노 공정을 적용한 첨단 제품이었어요. 계약 규모는 165억 달러, 한화로 약 23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 삼성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 70억 달러 규모의 첨단 패키징 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죠. 이 시설은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와 로직 칩을 통합하는 최첨단 후공정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죠. 동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무부에서도 난리가 났대요. 러트닉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무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모두 톱 기사로 다루고 있었죠. 상무부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자료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삼성이 테슬라를 낚아챘다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집어들었어요. 삼성이 낸 보도자료였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테슬라와의 계약은 향후 5년간 지속되며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그리고 7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징 시설도 텍사스에 짓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TSMC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다른 동료가 대답했어요. 테슬라는 원래 TSMC와 거래했지만 이번에 삼성으로 갈아탔다고 했습니다. 삼성의 2나노 GA 공정이 TSMC보다 전력 효율이 뛰어나다는 평가 때문이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휴즈, 자네 의견은 어떤가 하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웠으니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삼성은 보조금 없이는 못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미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테슬라와 거대한 계약을 따낸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라고요. 삼성이 단순히 보조금을 노리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 경쟁력이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장관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여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삼성전자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뭘 놓쳤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데이터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1996년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왔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한 겁니다. 총 투자액은 180억 달러, 고용 인원은 2만 명이 넘었죠. 그리고 이번 테일러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총 440억 달러가 넘는 투자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했다고? 165억 달러 규모를, 그리고 추가로 7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니. 내가 뭘 놓친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어요. 165억 달러, 70억 달러, 2나노 공정, 테슬라. 그리고 에밀리가 보여준 그 보고서, 일자리 17,000개, 경제효과 45억 달러. 이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처음부터 잘못 봤던 건 아닐까요? 챕터 6, 진실의 순간. 8월 초 에밀리 박이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예약도 없이 불쑥 나타났어요.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과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에밀리는 제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문위원님, 테슬라 수주 이후로 2, 3년간 연구한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고요. 삼성과 TSMC의 전략적 차이를 분석했다는 겁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봤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듣기는 해야 할 것 같았죠. 에밀리는 첫 번째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TSMC의 글로벌 생산 분포도였어요. 대만 본사의 전체 생산 능력의 73%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겨우 5% 수준이었죠. 에밀리가 설명했어요. TSMC는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핵심 기술과 생산은 여전히 대만에 있다고요.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이었어요.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면 TSMC의 공급망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미국의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의 전략이었어요. 화면에는 삼성의 미국 투자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의 2나노, 4나노 파운드리 공장 2개, 연구개발 전용 팹, 그리고 패키징 시설까지. 완전한 수직 통합 구조였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2, 3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TSMC는 훌륭하지만 그들의 핵심은 여전히 대만에 있어요. 반면 삼성은 미국에서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전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미국 국방부가 원하는 맞춤형 반도체도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국방부 이야기는 처음 듣는 내용이었어요. 에밀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 국방부의 기밀 해제 보고서였죠. 보고서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사용 반도체의 조건이 나열돼 있었어요. 맞춤형 설계, 빠른 소량 생산, 최고 수준의 보안. 에밀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TSMC는 대량 생산에 특화돼 있지만 소량 맞춤형 생산은 약하다고 했어요. 반면 삼성은 오스틴 공장에서 이미 국방부와 협력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텍사스 공장이 완성되면 미국은 중국이나 대만 정세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에밀리는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전망이었죠. 향후 10년간 AI 칩 시장은 연평균 42% 성장해서 5천억 달러 규모가 된다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핵심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라고 했어요. 에밀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 고급 패키징 시설이 없다고요. TSMC의 시설은 2020년대 말에나 가동될 예정이고 인텔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지금 당장 7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6년부터 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국회의사당, 백악관, 워싱턴 기념탑, 이 도시에서 수많은 결정이 내려지지만 때로는 그 결정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있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에밀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놓친 게 이렇게 많았냐고 물었죠. 에밀리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숫자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요. 기술력, 전략적 가치, 장기적 파트너십, 이런 것들은 엑셀 시트에 담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서랍을 열어 에밀리가 처음 가져왔던 그 92페이지 보고서를 꺼냈어요. 표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펼치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일자리 17,000개, 경제효과 45억 달러. 이제야 이 숫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러트닉 장관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말해야 한다고요. 삼성은 단순히 보조금을 노리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자립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숫자만 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에밀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숫자만 봤다고요. 하지만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술을 이해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상무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삼성전자 텍사스 프로젝트의 전략적 재평가, 3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였어요. 제가 놓쳤던 모든 것, 에밀리가 보여준 분석, 그리고 제 솔직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제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챕터 7 화해의 테이블. 8월 15일 러트닉 장관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제가 제출한 35페이지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장관은 창밖을 보며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이었어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다고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제 분석이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텍사스 의원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존 코닌 상원 의원과 마이클 맥콜 하원 의원이 직접 백악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반도체법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결의안도 의회에 상정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관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대통령께 다시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성과 재협상하되 이번엔 우리가 양보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상황이 급격히 돌아갔습니다. 텍사스주 의회가 긴급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삼성전자 투자 유치를 위해 연방정부는 반도체법상의 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결의안은 찬성 123표, 반대 17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어요. 같은 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대통령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텍사스는 우리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그곳을 잃을 순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삼성의 테슬라 수주를 언급하며 저들이 기술력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재협상 테이블에 앉되 보조금은 원안대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였죠. 다만 추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원했어요. 제가 직접 삼성 측과 접촉하겠다고요. 8월 23일 저는 에밀리 박과 함께 텍사스 오스틴으로 날아갔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본사에서 회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긴장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청나게 긴장된다고요. 제가 잘못 판단했던 사람들 앞에 서는 거니까요. 삼성 본사 회의실은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미국 법인 대표와 전략기획팀장, 그리고 변호사 2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에밀리와 함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삼성 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용건으로 오셨냐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죠.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보조금을 받으려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자립과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함께 갑시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삼성 측 대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사과할 거라곤 예상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6조 9천억 원의 보조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다만 추가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삼성 측은 내부 논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대표가 말했습니다. 조건부로 수락하겠다고요. 미국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면 삼성도 투자 규모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존 370억 달러 투자에 더해 추가로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거였어요. 총 450억 달러 규모, 한화로 63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패키징 시설과 연구개발센터 확장이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에밀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삼성 측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말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한다고요. 삼성 대표도 화답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되길 바란다고요.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어요. 기분이 어떠냐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후련하다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이렇게 개운한 기분인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러트닉 장관에게 보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협상 성공, 삼성 추가 투자 확대 합의. 장관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잘했다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저에겐 큰 위안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텍사스 평원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삼성의 거대한 공사장이 있었죠. 이제 그곳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겁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2025년 10월, 저는 다시 텍사스 테일러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찾는 그곳이었어요. 작년 11월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차가 공사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거의 완성돼 있었어요. 4나노미터 공정 라인을 갖춘 첫 번째 파운드리 공장은 외관이 완성됐고 내부에 장비를 설치하는 중이었습니다. 2나노미터 공정의 두 번째 공장도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어요. 그 옆으로 연구개발 전용 팹과 패키징 시설이 웅장하게 서 있었죠. 현장에는 3,0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박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텍사스주 반도체 산업 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현장을 걸으며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1만 2천 개의 건설 일자리가 창출됐다고요. 내년 2026년 상반기부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4,500명의 정규직이 고용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견학자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고
그곳엔 삼성의 텍사스 비전이 펼쳐져 있었어요. 총 투자액 450억 달러, 한화로 63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중 70억 달러가 첨단 패키징 시설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연간 100만 개 이상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다고요. AI 반도체, 자율주행 칩, 고성능 컴퓨팅 칩까지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줄을 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우리는 야외 전망대로 나갔습니다. 텍사스의 광활한 평원 위에 삼성의 공장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석양이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기분이 어떠냐고요? 저는 잠시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공장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170억 달러, 6조 9천억 원.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거대한 도전이었다는 걸. 결국 기술이 정치를 이겼습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자문위원님이 바뀐 덕분이라고요. 만약 끝까지 고집했다면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밀리가 진실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현장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삼성 측에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대요. 2026년 3월 첫 번째 공장 중공식에 저를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테일러시 거리는 활기로 넘쳤어요. 새로운 식당들이 문을 열었고 주택 건설 현장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삼성 덕분에 도시 전체가 변하고 있었죠. 에밀리가 말했어요. 작년에 비해 테일러시 인구가 15% 증가했다고요. 평균 소득도 20%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핸드폰으로 최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삼성의 텍사스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하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더군요. 삼성의 텍사스 클러스터는 미국 반도체 자립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프로젝트를 700조 원 규모의 미래 산업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에밀리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다고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면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깨달았다고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텍사스 평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삼성의 공장들이 있었죠. 2026년부터는 그곳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미국의 AI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칩들, 자율주행차의 두뇌가 될 프로세서들, 국가 안보를 지킬 군사용 반도체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미국과 한국의 협력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처음엔 의심과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파트너가 됐죠.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함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하늘 위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미국 한국 반도체 파트너십의 미래.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멘트.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선 두 나라 간의 신뢰 회복 드라마였습니다. 지금 텍사스 테일러에서는 7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미국 AI 시대를 이끌 핵심 인프라이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상징입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압박이 아니라 신뢰로. 결국 삼성전자는 미국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외국 기업에게 왜 세금을 주나며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삼성 없이는 미국 반도체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2026년 텍사스 테일러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기 시작하면 이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겁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이 세계 최강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짜 국뽕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